드디어 진짜 너를 만나다. 보이지 않아 보이는 곳, 온도. 구독 날아든다. 온갖 좋아요가 날아든다. 도와주십시오. 이어서 저의 책 소개 한번 해볼까요? 잠시만요.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너에게만 알려주고 싶은 무결점 글쓰기라는 책입니다. 궁금하시나요, 정민이?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너무 강요하는 것 같네요. 네. 네, 이 책은 책을 어떻게 써가는지, 어떻게 써야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책이고요. 작가분은 이은화라는 분이시고요. 작가를 만드는 작가로 불리우고 있다고 합니다. 20대 시절에 일본어, 영어, 여행, 독서에 목매여서 지독하게 자기계발을 했고요. 문득 자신을 돌아보니까 껍데기만 남은 모습에 회의를 느껴 삶의 본질을 찾아 나왔었고 글로 지난 시간을 기록하고 현재를 담았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 작가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몇 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책을 쓴다고 생각을 하면 정민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책을 쓴다. 네, 정민님이 책을 쓴다. 내가 책을 쓴다. 네. 내가 뭘로 쓸 것인지. 책을 쓸 수 있을까? 혹시 쉽게 쓴다고 생각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쉽게 쓸 수 있다고요? 네. 쓸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하죠. 그쵸. 이게 당장 실행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기 어렵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책 쓰기를 하나의 버킷리스트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 이유가 전체적으로는 좀 완벽주의에 가까운 책을 한 번에 잘 쓰려고 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작가분이 추천드리는 방법은 책을 쓴다는 게 아니라 매일 하나하나 글을 쓴다는 생각을 가지고 책을 써 내려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가 모여 문장이 되고 문장이 모여 문단이 되며 문단이 모여 글이 되고 글이 모여 책이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작은 것부터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재밌는 부분만 소개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보통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데 글을 쓰려고 하면 뭔가 막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정민님? 글을 쓰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있죠. 네, 말은 그냥 술술 나오는데, 그쵸? 우리 수다 할 때나, 수다 떨 때나. 그쵸. 네, 그래서 근데 이 생각을 변화를 시키면 더 쉽게 글을 쓸 수 있다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 같아요. 결국 글이라는 것은 말하듯이 써야 하고, 글에는 평소 말할 때 청자를 배려하는 습관이 그대로 묻어나기 때문에 말하듯이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말하기의 기술이 곧 글쓰기의 기술.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글을 써보는 것도 좋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시작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하나 더는 보통 사람들은 영감을 받을 때 글을 쓰려고 한대요. 뭔가 떠오를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영화 보면 갑자기 뭔가 떠올라서 글을 써야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 시간을 정해놓고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한 30분 정도 글을 쓰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매일 시간을 정해서 그날 그 시간에 정확히 책상 앞에 앉아서 글을 쓰는 습관을 들여야 책을 낼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
아시나요? 네. 네, 그분도 매일 썼대요. 음, 분량을 정해놓고 20매 정도. 200자 원고지 20매 정도를 쓰는 거를 매일의 목표로 잡고 매일매일 글을 썼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완벽주의에 대한 부분을 뭐라 해야 될까요?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뭔가 완벽하게 짠! 이렇게 내놓는 것보다는 하루하루가 쌓여서 글을 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글을 어떻게 써내려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글을 왜 쓰려고 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작가가 생각하는 글을 써야 하는 진짜 이유는 현재 나는 이때까지 해온 익숙한 방식의 생각과 행동의 결과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과 행동 방식을 확실하게 알면 다른 방식을 선택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제일 좋은 게 글쓰기라고 합니다. 네. 혹시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항상 물어봐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잡히면 글을 조금 더 양질의 글을 쓸 수 있다고 하고요. 정민님은 책을 쓴다고 생각을 하면 네. 나를 위해 쓴다고 생각하시나요? 독자를 위해 쓴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내가 책을 쓰는 건 나를 위해서예요. 맞습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네. 둘 다일 수 있죠. 비중이 두는 게. 근데 독자에게 더 비중을 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내가 아무리 글을 썼는데 읽히지 않으면 그 글은 어떻게 보면 가치가 떨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글이 다른 사람들에게 한 사람에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그런 생각으로 글을 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혹시 동의하시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글을 써도 독자에게 읽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기술적인 부분도 독자의 입장에서 가독성이 좋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술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요즘에는 SNS 시대니까 책을 이렇게 종이책을 읽지 않고 밑으로 스크롤해서 읽잖아요. 네. 그래서 블로그에 글을 쓸 때는 사진 두세 장을 중간중간 넣어서 해라.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 그리고 요즘에는 정보가 넘쳐나기 때문에 클릭을 안 하면 읽을 기회조차 없어지는 거잖아요. 읽힐 기회조차. 그렇기 때문에 제목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제목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시고요. 그다음에 초고는 초고대로, 태고는 태고대로 하라. 이 이야기는 책을 쓰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중간에 조언을 받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에게 글을 쓰고 있는데 여러 사람에게 조언을 받으면 그 중심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초고는 초고대로, 태고는 태고대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작가, 출판사, 독자, 삼박자가 딱 맞아야 좋은 글, 좋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 팔려야 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 상업적이다 생각을 해서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데 잘 팔린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이 내 글이 도움이 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 팔리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을 씀으로써 자신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이 부분은 혹시 정민님 뭔가를 가르치면 내가 네. 더 많이 알게 된다 이런 이야기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 이야기랑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다고 다 아는 게 아니라 그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을 말로 꺼내고 다른 사람한테 혹은 글로 꺼내서 전달할 수 있는 그게 진짜 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을 이 작가님께서도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제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할까요? 괜찮으신가요? 네, 책 소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읽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뭔가 더 알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으신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누고 싶은 질문 하나 해볼까요? 네. 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네, 어떤 사람한테는 도움이 되겠죠? 어떤 얘기를 꺼내고 싶으신지, 추후에 내가 글을 쓰거나 책을 쓴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 네. 저는 네. 굉장히 많은데, 네. 그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자면요. 네. 이야기해주세요. 잠깐만요. 20초만 정리를 해볼게요. 20초요? 그러면 제가 중간에 오디오를 메꾸겠습니다. 네, 책에서 설명했듯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근데 그것이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이 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진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는데요. 정민님의 이야기 궁금합니다. 저는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네요. 네, 궁금합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여보세요? 계셨군요. 네네. 네, 이런 이야기? 약간 저는 네. 굉장히 주변에서 음. 착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네. 그런데 약간 그 착하다는 것이 그런 이런 단어 써도 되나요? 어떤 단어요? 호구가 호구요? 네, 호구 괜찮죠. 뭐 인터넷 방송인데. 될 때가 있어요. 가끔씩. 네. 그래서 약간 호구로 살아도 좋은 점? 뭐 이런 거? 아니요. 아니에요? 없어요. 좋은 점은 없기 때문에 네. 호구에서 네. 벗어나게 되는 방법? 호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네. 이거 되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주제인 것 같아요. 그 방법이 있으신가요? 하나만 공개해 주신다면? 하나만 공개한다면요. 네. 방법이라기보다는 마음가짐? 방법이라기보다는요. 네. 예를 들면 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가 하기 싫은 일은 너무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인데 네.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된다. 근데 생각보다 안 해도 괜찮아요. 안 해도 괜찮다. 근데 해주면 계속 나는 하게 되기 때문에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그럼 호구로 사시면서 네. 좋은 점은 없나요? 호구로 살면서 좋은 점이요? 네. 한 번도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네. 이런 점은 있을 것 같아요. 음. 이게 호구라고는 꼭 얘기를 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요. 네. 어, 네. 제가 일을 할 때, 네. 뭔가 할 때, 어쨌든 주어진 일은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스스로.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플러스 제가 호구가 되면 네. 되게 많은 일을 해보게 돼요. 아, 많은 그래서-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걸 경험을 해보고 많이 알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목을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지어주세요. 호구로 살까? 호구로 살까 말까? 별로죠? 호구, 아니요, 좋습니다.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전에 뮤지컬 배우를 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풀어보면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정 환경, 제가 아직 풀지 못한 그 가정 환경에 대한 부분을 용기를 내서 푼다면 분명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시크릿. 네, 그래서 지금 제일 쉽게 풀 수 있는 건 제가 알고 있는 그 뮤지컬에 대한 부분이나 목소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지금 간간히 유튜브에서 컨텐츠로 제가 또 이 오디오 데이트 말고 표현학교라는 유튜브에서 간간히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없지만 어느 누구 하나한테는, 한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 생각으로 거절의 두려움을 딛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제작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네네. 컨텐츠 한 몇 개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좋은 목소리를 가지는 방법. 이런. 네. 좋은 목소리. 누군가가 들었을 때 제 목소리가 괜찮다라고 느끼는 사람들만 그 컨텐츠를 보겠죠? 어디로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거죠? 저 표현학교라고 유튜브 있습니다. 표현학교라고 치면 나오나요?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블로그라든지 그냥 일기장이라든지 어느 곳이라도 좋으니 한번 기록으로 남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언젠가는 그게 나의 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질문 한번 해봤는데요. 두 번째 질문하고 네. 저희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를 짧은 글로 표현해 본다면? 오늘 하루 짧은 글로. 네, 시도 좋고 그냥 짧은 그냥 대화로 표현해 본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제가 먼저 해볼게요. 네. 저는 퇴근 후에 그냥 말로 해도 되죠. 네. 꼭 글이 아니어도. 네, 글을 쓴다는 생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1시간 빠른 퇴근 시간이
끝? 아니죠. 좀만 기다려주세요. 아, 네. 1시간 빠른 퇴근 시간이 1시간 빠른 퇴근 시간이 무엇을 가져다 주셨나요, 정민님께?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 너무 행복했어요. 아, 그 행복을 뭔가 다른 걸로 비유한다면? 퇴근을 하고 나왔는데 네. 너무 다 세상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예뻐 보이고, 네. 그 세상이 다음에, 예뻐 보이고 저절로 웃음이 나오며 아, 네. 행복감으로 충만하셨나요? 네. 아,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다시 같이 해볼게요. 네. 1시간 빠른 퇴근 시간이 뜻밖의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1시간 빠른 퇴근 시간이 뜻밖의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일찍 퇴근하셨군요. 네. 아, 좀 일찍 출근하긴 했는데 네. 일찍 퇴근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네. 그 행복이 그 글 안에서 저한테 이렇게 랜선을 타고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분이 이렇게 좋으시군요. 기분이 좋아 보이나요? 네, 좋아 보입니다. 글로 표현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 네.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도 방콕, 오늘도 방콕. 콕콕, 콕콕, 내 심장이 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해지는 글인데요. 네. 뒤가 궁금해지는 그런 네. 글이에요. 아, 네. 콕콕, 콕콕, 심장이 뛴다. 그 심장을 어루만지니 다시 방콕한다. 반전이네요. 네. 방콕. 그리고 방콕에서 작업을 한다. 작업하면서 밥이랑 콜라를 마셨다. 그래서 방콕. 네, 엉망이죠? 여튼 재밌게 표현해봤습니다. 글이라는 게 뭔가 일정한 형식을 가지는 것 때문에 생각에 한계를 만들고 벽을 만들지 않나. 그러니까 재밌게 표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재밌게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이 글이 또 랩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 빵콕 오늘도 콕콕. 죄송합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짧은 글로 표현해보시면 어떨까요? 그게 또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단어가 문장이 되고 그 다음에 문장이 문단이 되고 그리고 책으로 변하는 그런 마법 같은 일을 겪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제 책 소개는 이 책 속의 글을 하나 읽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네. 내 글이 사람들에게 읽히고 그것이 단 한 사람의 삶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껏 맛보지 못한 또 다른 삶의 의미를 찾게 될 것이다. 사람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살아있음을 느낀다. 마찬가지로 혼자만 고립된 글쓰기가 아니라 독자들과 만나는 글쓰기를 할 때 더욱 즐겁게 글을 쓸 수 있다. 네, 제 책 소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민님 오늘도 너무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재밌으셨나요?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이고, 저도 정민님 덕분에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러면 굿밤 되시고 오늘 또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해 봤는데요. 간단하게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라이브 방송 채팅으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라이브 방송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9시입니다. 전무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네, 감사합니다.